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트레이너 최샘채원일입니다. 면접 형태에 대한 변화 중에서 두 번째로 토론 면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지원자들한테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바꿔서 말하면 토론에서의 평가 포인트는 어떤 걸로 저희들이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토론 주제에 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지식적인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는 바로 토론 스킬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표현하고 사고하는 스킬. 이 세 가지가 토론의 영역에서 보통 많이 살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론 주제에 관한 건데요. 이 토론 주제에 관한 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토론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적게 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지원자가 유리한 고지에 있겠죠. 그런데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평가에 반영을 할 거냐, 반영한다면 얼마만큼 할 거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기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발표하고 토론할 내용들을 정리를 하라고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론 주제는 직무나 또는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시될 수 있고요. 혹시나 직무와 연관되거나 회사에 연관된다 하더라도 그게 토론까지 갈 수 있는 광범위하고 깊이가 있는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의 주제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까요?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추는 게 좋고요. 적게 주는 게 좋습니다. 반영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 면접관들 중에서 저에게 그래도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니까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지식 부분을 아는 거라면 차라리 시험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토론에 있어서는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것,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바로 토론 스킬이 되겠습니다. 토론에 임하는 자세, 스킬,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옛날에는 토론에 임할 때 굉장히 불확실성, 즉 예측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점수를 잘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드러진 모습은 볼 수 없고요. 다분히 중간자적인 입장으로서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외부에 있는 기관들에서 가르쳤겠죠. 모난돌이 정맞는다. 고로 튀지 마라. 그러면 발표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A라는 지원자가 이런 패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땡땡이라고는 주제에 대해서 뭐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냅니다. 그럼 그걸 B 지원자가 봤습니다. 뭐라고 봤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A라는 지원자가 땡땡이라고는 주제에 대해서 땡땡이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땡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A라는 지원자가 받습니다. B라는 지원자가 땡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뭐라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정형화 된 같은 패턴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토론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반론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예 하나도 없고요.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돼서 진행하고요. 자신의 색깔은 절대 드러나지 않고요. 가끔 정리하고 조율하는 모습만 보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을 처음 도입했을 때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리더 역할을 하는 친구도 나오고요. 조종자 역할을 하는 친구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로서 평가가 좀 용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가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획일화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뭐냐? 지금처럼 획일화된 평가 방법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토론 스킬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해 주십시오라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있는 변별력이 토론에서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표현과 사고 스킬입니다. 표현이나 사고 스킬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어떠한 어휘나 생각을 통해서 어떠한 어휘나 문장들을 써서 내 의견을 전달하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사고의 깊이를 가져서 논리력이 만약에 거기에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전달력이 높아지고 평가에 높은 기준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처럼 토론 스킬이 정형화되어 있다면 절대 이 부분은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동일한 패턴에 얹어서 나가는 문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사고, 논리의 영역, 표현의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2번, 두 번째 토론 스킬이나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개선이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보완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기준점들을 놓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이러한 표현이나 사고의 영역까지도 보완점이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토론 면접의 세 가지 평가 영역, 주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토론에 임하는 자세나 토론 스킬, 그 다음에 표현과 사고, 이 부분은 이미 일부 기업들이 도입을 해서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진짜 토론할 수 있는 것처럼 해주세요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만약에 정형화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취하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해서 개선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토론 면접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고민을 하고 다음에 이러한 개선점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토론 면접에 대해서 비즈니스 트레이너 최샘 최원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